특강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과 넓이입니다. 일명 OP 벡터는 N배 OA 벡터 플러스 N배 OP 벡터입니다. 수능에 감초처럼 나옵니다. 여러분이 벡터를 할 때 정확하게 이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위해서 특강으로 따로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는 뭐냐? 바로 요겁니다. 첫 번째, 이 범위 0 이상 1, 2야, n도 0 이상 1, 2야, n 플러스 n이 1인 경우. 두 번째, 자 똑같은 범위인데 n 플러스 n이 1 이하인 경우. 세 번째, n 플러스 n의 조건이 없어. 그냥 m이 0 이상 1, 2야, n이 0 이상 1, 2야. 이 세 개가 그 나타내는 도형이 달라. 그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이 극복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이 0 이상 1, 2하고 이런 조건에서 n 플러스 n이 1인 경우, 요 n 플러스 n이 1인 경우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내분점, 외분점을 배웠을 때 그때 아마 다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자 각 영역의 경계점을 찾아. m이 0이야. m이 가장 0이야. 근데 n 플러스 n이 1인 거니까 n은 얼마가 됩니까? n은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자 O, P 벡터. O, P 벡터는 뭐가 됩니까? m이 0이고 n이 1인 거니까 바로 O, P 벡터. 맞나요? 그죠? 그럼 O, P 벡터와 O, P 벡터 같아. 그러면 시점이 O니까 종점도 같겠죠. 따라서 B점과 P점이 같은 점이 되는 겁니다. 그려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려볼게요. 여기가 O고, 자 여기가 A 벡터고, 여기 B점이야. A점, B점. 그럼 이게 OA 벡터, 이게 위치 벡터, OB 벡터 맞습니까? 그때 자 OP 벡터는 OB 벡터 같기 때문에 OB 벡터 같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점, 요 B. B점이 바로 P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B점이 P점이다.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이제는 M이 1이야. 그리고 N이 0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M 플러스 N은 1인 거니까. 그러면 OP 벡터는 뭐가 됩니까? OP 벡터는 바로 M이 1인 거니까 OA 벡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0배의 OB 벡터니까 그냥 이해가 되겠죠. 시점이 O고 종점이 PA니까 A점이 바로 P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점이 P점이다. 그때는 이렇게 온다. P점이 A점에 온다.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경우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자 M이 똑같이 주어진 조건 M이 0보다 크겠고 1보다 작고, 자, 0일 땐 따져봤으니까, 그리고 N도 0보다 크겠고 1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N 플러스 N이 1인 경우, 이 경우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OP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딱 n 플러스 n으로 나눠. 1인 거니까 1인 거니까 1분의 얼마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n배 OA 벡터 플러스 n배 O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n 플러스 n이 1인 거니까. 그럼 이것은 앞에서 배웠던 내분 벡터입니다. 내분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m 대 n 내분점이죠. 근데 선분 AB라고 할게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겁니까? M 대 N? 아, 크로스 기억나십니까? 크로스. 한번 볼게요. 하여튼 요 OP 벡터는 요 선분 AB의 내분점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분이니까 선분 AB를 연결을 딱 시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이렇게. 선분 AB를 연결시켰을 때 P점이 여기 어딘가 있는데 P점이 여기 어딘가 있어요. 이렇게. 내분점인 거니까. 오케이? 그때 M 대 N일까? N 대 M일까? 크로스.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M이 됐을 때 M으로 크로스 가는 거 아닙니까? OA 벡터 곱해지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가 N이 됐을 때 N 곱하기 OB 벡터 크로스로 곱해지는 거 맞죠? 그때 얘가 OP 벡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크로스 곱해지겠고 크로스 곱해지는 거죠. 이 공식 기억나십니까? 내분점 공식. 그랬을 때 선분 AB의 몇 대 몇 내분? 선분 AB를 N 대 M 내분하는 점이 바로 내가 구할 OP 벡터다. 그 P점이 선분 AB를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분점 벡터 연결시키는 겁니다. M 대 N 아닙니다. N 대 M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M 플러스 N이 1이면 OA 벡터와 OP 벡터의 이 종점을 연결한 선분, 종점을 연결한 선분 내 내분점 벡터다.
그것을 연결한 내분점, 요 위로 움직인다. P점이 이 선분 AB를 움직인다. 내분점 벡터니까.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조금만 더 확대하면 이 조건이 없어졌어. 이 조건이 없어지면 어때요? 이 M과 N이 M이 2일 때 N이 마이너스를 될 수 있잖아. 봐봐. M이 2일 때 N이 마이너스를 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OP 벡터는 이 조건이 없어진다라면, 그러면 M 플러스 N 역시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2 빼기 1분의 M이 2고 N이 마이너스 2인 거니까, 그럼 2 곱하기 5A 벡터 빼기 5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분 AB를,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빼기니까 외분점 벡터입니다. 외분점. 몇 대 몇 외분을 할까요? 이건 좀 어려운데, 선분 AB를 몇 대 몇? 우리가 1대 2로 이것은 외우라는 겁니다. 외분점 벡터 1대 2. 크로스입니다. 역시. 그럼 1대 2 외분은 어디입니까? 1대 2 외분은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선분 AB를 1대 2 거꾸로 가서 이렇게 쭉 거꾸로 갔다가 1만큼 갔다가 2만큼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큼 갔다가 2만큼 돌아오는 바로 요 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분 AB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이 M이 0 이상 1 이하 0 이상 1 이하 조건이 없으면 선분 AB를 벗어나. 그런데 요 A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는 있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 선분 AB를 지나는 요 직선 위에 한 점 P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조건이 없으면 이해되시죠? 외분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 첫 번째 이해되셨습니까? 내분, 외분 연결시켰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우리가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와 달라진 것은 M 플러스 N이 1도 될 수 있지만 1보다 작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요 경우만 달라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어진 저 M 플러스 N을 교재에 나왔듯이 K로 잡아줍니다. 그럼 이 M 플러스 N이 K가 되는 거니까 저 K는 1 이하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M 플러스 N 0 이상이니까 더해주면 역시 이것도 0 이상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K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그때 첫 번째 저 M 플러스 N인 K가 만약에 0이라면 0 이상인 거니까, 그죠? 그러면 M도 0일 것이고 두 개를 더해서 0인 거니까 0인 거니까 N도 0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때는 OP 벡터가 둘 다 0인 거니까 0 곱하기 0인 거니까 바로 0 벡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림상에 딱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시점을 잡아주고 여기가 OA 벡터, 여기가 OB 벡터라고 했다라면 0 벡터는 어디입니까? 바로 요 시점, 요거. 원점 5가 0 벡터가 되는 겁니다. P가 여기 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거?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K가 자 0이 아니라고 한다면 0이 아니야. 그럼 K로 나눌 수가 있겠죠. 나눠주는 이유는 나눠볼게요. 그러면 K분의 M 플러스 K분의 N, 얘는 1이 되겠죠. 오케이? 두 개가 합한 게 1입니다. 이게 1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주어진 식을 요 모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구하고 싶은 OP 벡터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어떻게? 좋아. 자, K분의 M 플러스 K분의 N, 합이 1인 거니까, 그리고 M배의 OA 벡터를 우리는 K분의 M 하고 그 다음에 KOA 벡터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습니까? K 약분해주면 M배 OA 벡터 되는 거 아닙니까? 모양새를 바꿔주는 겁니다. 플러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야. K분의 N 곱하기 자 K배 OB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약분시켜주면 N배 OB 벡터 맞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가 합해서 1이야. 내분점 벡터 맞습니까? 내분점이에요. 이해되죠? 몇 대면 나는 요 벡터와 요 벡터의 K분의 M 대 K분의 N 내분점 벡터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몇 대면 K분의 N 대 K분의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K배의 OA 벡터는 어디 있습니까? K배의 OA 벡터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K배
OA 벡터가 되는 겁니다. 왜? K가 0 이상 1 이하니까 OA 벡터보다는 크질 않아. 그리고 0 이상이 양수니까 어떻습니까?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수니까 요 같은 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거고. 그다음에 K배의 OB 벡터는 뭐가 됩니까? 요 똑같이 K배의 OB 벡터. 이게 K배의 OB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의 내분점이잖아. 요 P점은. 이렇게 내분점. 그러니까 이것의 종점을 연결합니다. 종점을 우리가 1번에서 했잖아요. 연결 딱 합니다. 그죠? 그것의 내분점. OP 벡터는 M대 몇 대 몇 내분하는 요 사이로 움직이는 겁니다. 종점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때 만약에 K가 1이면 종점 AP를 움직이는 얘가 될 것이고 K가 2분의 1이면 요 중간을 올 것이고 K가 3분의 1이면 요 사이를 올 것이고 그렇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쭈와 K가 0이면 이걸 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바로 이 경계선 요 삼각형 OAB의 경계선을 포함한 어떻습니까? 요 내부 P점이 이로 쭉 해서 쭉 메꿔질 거 아닙니까? 이 내부가 딱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응? 종점 그다음에 종점을 쭉 연결해. 그러면 다 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결국 삼각형 OAB의 경계선을 둘레를 포함한 내부다. 이렇게 우리가 얘를 표현할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죠? 요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젠 M과 N의 범위는 똑같은데 M 플러스 N이 1이 없어.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역시 쪼개줍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세요. 경계점을 찾아. 그럼 M이 가장 작은 때 0일 때 M이 0이야. 그러면 N은 그냥 있는 겁니다. 0 이상 1 이하입니다. 있으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OP 벡터는 뭐가 됩니까? M이 0인 거니까 N배 OP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어주면 교재에 여기가 원점 O고 여기가 B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가 A가 나왔죠? 교재 그림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N배 OB 벡터니까 요 N은 0 이상 1 이하죠. 1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양수니까 같은 방향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점이. 맞아요? N배 OB 벡터니까 N이 1이면 P점이 B점과 똑같은 거고 N이 2분의 1이면 2분의 1의 OB 벡터가 OP점과 같기 때문에 이것의 가운데 중점이 될 것이고 그죠? 3분의 1이면 요점이 될 것이고 N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요 P점이 여기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요거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찾아주면 돼요. 이젠 M이 1입니다. 1이고 자 N이 M의 범위가 보세요. M의 범위가 이렇게 할게요. M의 범위가 0 이상 1 이하고 N이 0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OP 벡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M배 OA 벡터. 역시 M의 범위가 0 이상 1 이하인 거니까 OA 벡터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M이 1일 때는 A점이 될 것이고 M이 0일 때는 원점이 될 것이고 그죠? C점이 될 것이고 M이 2분의 1일 때는 A점이 중간에 올 것이고 요 사이를 P점이 요 사이를 움직이네요. 됐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따져주면 돼요. 하나, 둘.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이제는 M이 1입니다. M이 1입니다. 그리고 N이 0 이상 1 이하입니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OP 벡터는 둘 다 살아있겠는데요. OA 벡터 플러스 N배 OP 벡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합 벡터입니다. 두 벡터의 합은 우리가 꼬리 잡기, 삼각형 법칙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두 벡터니까 OA 벡터는 어디입니까? OA 벡터는 얘입니다. 그죠? 얘는 고정. 근데 N배의 OB 벡터입니다. 그럼 OB 벡터, N배의 OB 벡터는 뭐 이 정도 각각 얘가 N배의 OB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오케이? 그때 그러면 그 두 개를 합하는 겁니다. 합하는 것은 이렇게 딱 평행사변을 그었을 때 바로 이 대각선 벡터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P점이 되는 겁니다. 대각선 벡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N이 0이면 OA 벡터 똑같습니다. P점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n이 1이면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 n이 가장 작았을 때 클 때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OA 벡터, OB 벡터, 합 벡터 그럼 평행사변이 딱 그려줍니다. 이렇게 딱 그려줬을 때 이놈의 대각선 바로 요 점이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난 이 점을 C라고 딱 잡을게요. 평행사변형의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오는 겁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P점이 이해되시죠? 아 그렇구나. 이제 나머지 하나 네 번째는 자 M이 0 이상 1 이하가 될 것이고 이제는 N이 1일 때 그죠? 그러면 자 OP 벡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M배 OA 벡터 플러스 N배 N이 1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냥 OB 벡터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가볼까요? OB 벡터는 고정 그죠? 근데 N배 OA 벡터야. 그러니까 M배 OA 벡터 여기가 M배 OA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개 합 벡터니까 평행사변 그려. 그것의 대각선 바로 요 점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M이 1이면 OA 벡터, O 벡터 합 벡터니까 OA 벡터, O 벡터 합 벡터니까 이 점이 될 것이고 M이 0이면 OB 벡터니까 OP점과 B점이 일치할 것이고 따라서 요 P점은 여기로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해주면 바로 여기를 움직이는 겁니다. 오케이?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는 바로 이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움직이는 겁니다. P점이. 됐어요? 자, 근데 이 둘레가 있어. 그럼 경계선이 쳐졌어. 이 내부일까 외부일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외부일까 내부일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 M이 0보다 크겠고 1보다 작아. N이 0보다 크겠고 1보다 작아. 그죠? 그럼 예를 들어. 그럼 M이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N도 2분의 1일 때. 둘 다 만족하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OP 벡터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OA 벡터 플러스 2분의 1 자 OB 벡터 되는 거 맞죠? 그러면 2분의 1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여기가 2분의 1 OA 벡터. 여기가 2분의 1 OB 벡터. 맞죠? 그것의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얘가 P점이 되는 겁니다. P점이 이 경계선의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모든 P점들은 바로 이 경계선 내부에 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평행사변형 OACB 둘레를 포함한 내부가 바로 이 벡터가 나타내는 넓이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리되셨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